퍼블릭은 이제 사회 참여적인 예술, 참여 예술 혹은 이제 공공 예술이라고 하는 소위 어떻게 보면 작품이 있고 그것이 관객, 대중과의 그 관계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개할 수 있는 사후 연구라든가 혹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것들의 뭐 해설이나 정보를 줄 수 있는 아티클들을 발행하는 그런 연구 단체이자 또 이런 컨텐츠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은 더 저희가 집중할 것은 사실은 조각공원이 올라갈 가상의 공간이 바로 소멸 지역이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실제 지역을 저희가 모셔와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절반 정도가 이런 식으로 붉은색인데 특히나 오늘 저희가 얘기할 강원 태백과 충남 부여, 충북 괴산의 경우에는 소멸 위험 지역이거나 혹은 고위험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어쨌든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활동이 계시고 그런 활동들 지역을 재생하거나 혹은 어떤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려고 하는 창작적인 활동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공공예술이 가지고 있는 큰 넓은 범위에서는 그들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주제를 같이 잡아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펙트 패밀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상의 회사입니다. 이제 가족을 대여해주는 회사인데 이제 이게 가상 회사니까 그렇다면 이 회사를 가상 공간에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터에 메타버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메타버스는 3차원의 것들이 들어갔을 때 훨씬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각을 가지고 조각 공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그럼 어디를 배경으로 넣을까? 어떤 땅?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실과 이어주는 그런 고리가 생겼을 때 훨씬 더 가상은 이런 세계지만 현실은 이런 세계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도시지만 인구가 없어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에 콘텐츠를 묶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저희는 메타버스 쿤트라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메타버스는 이제 배경이 화성인데 저희가 화성으로 배경을 잡았던 이유는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지구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트웍을 전시하는 어떤 전시장 같은 메타버스라고 하면 화이트월을 세워놓고 거기에 액자로 그림들을 붙여놓고 똑같이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근데 가상세계로 그것이 옮겨진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접근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지 가상 공간에서 보여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상 가능한 가까이 있는 행성인 화성을 배경으로 저희는 메타버스의 컨셉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테면 문화예술 콘텐츠에 좀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와 함께한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는 그 전시장 자체를 모두 2D 에셋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나무나 길 이런 것들도 다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 메타버스 조각공원에 들어갈 컨텐츠 정하기 위한 피치 시작하겠습니다. 18년도에 세계로 내려와서 문화기자 활동하면서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상 잘 들어보면 방사들이 삐걱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삐걱과 함께 인구들이 급감하게 됐고 이제 다들 사람들이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2018년도에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냐면 제가 저같이 떠나는 친구들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오늘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강원도 태백시 당산동에 당산광업소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오픈한 아파트가 주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다 없어지는 게 아쉬워서 저희가 이 친구를 이용해보자 생각해서 허가아파트 국방 탈거운동회라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태백에는 이런 성황당이 있잖아요. 이런 성황당. 이 성황당은 좀 무서운 어떤 개념이잖아요. 태백에는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황당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가서 어떤 거 해달라고 쉽게 빚는 공간인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많았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여성 건물들의 삶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는데 이 여성 건물들을 실제로 그 남편이 경찰의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면 먹고 살 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먹고 살 수 있게 그런 어떤 일거리를 열어줬던 거예요. 그 안에 이 여성 건물들은 일반화된 것이 생활적으로 나무를 다듬는다거나 가지고 나간다거나 그걸 회계를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수를 요구하는 일임에도 문제없이 일을 해 나가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폐경석장이라고 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가운데에 나오는 탄 말고 버려지는 탄이 버려지는 곳이 폐경석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운데 이런 녹슨 터널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로 탄이 덜덜덜덜 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게 이제 버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성 공사처럼 숨어 있는 공간이 태백이 많아요. 그 태백이 탄 터널은 100년이거든요. 그 100년 동안 쌓인 폐공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경륜을 내놓고 이런 어떤 특허 비주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현재 그 사회적 경제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병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군남지입니다. 그 신라 선화공주와 무왕의 서동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하고요. 삼국시대의 이제 기록을 보면 그 백제무왕 때 만든 궁의 정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신라 안압지 같은 경우도 그 백제 조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남지는 지금 현재 국내 최대의 인공연못이자 정원임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서흥산 사랑나무예요. 느티나무의 키가 22m고 수령이 4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그 뿌리 모양이랑 수영의 독특함을 인정받아서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노을이 질 때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부분이라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뷰 맛집, 그 SNS에 사진 올리기 좋은 공간으로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대부분 열기구 하면은 터키만 생각하실 텐데요. 터키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유비행이 가능한 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부여고요. 그리고 그 부여를 관망하는데 가장 좋은 고도인 그 200m 상공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그 스카이배너라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자원은 양송이 버섯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70% 이상 그 생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350농가가 이제 최신 재배 시설로 재배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충북 괴산에서 농부로 살고 싶어서 귀농한 지 지금 올해가 벌써 7년 차더라고요. 괴산을 생각했을 때 농이라는 걸 빼면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 충북 괴산은 국내 유일의 유기농업군이에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땅은 좁고 산이 많아서 질 수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그 대신 벌레를 한 번도 타지 않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환경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로 여기는 유기농업을 특성화시키는 군입니다라고 지정해 준 데는 괴산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농촌 공간입니다. 이 농촌에 있는 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괴산에 있어야 되나? 거주민을 위한 공간이 괴산에 있어야 되나? 근데 하나만을 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거주민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그 매력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농부의 노동의 가치와 철학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농업이라는 분야가 농사를 넘어서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촌이 되게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지역이 얼마나 멋있는지, 농업으로 얼마나 재미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전해주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좀 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괴산에 이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자기들이 창조를 해냈어요. 이런 직업군이 저희 괴산에는 지금까지 있은 적도 없었고 꿈꿔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밌는 질문이 하나 하나 있는데 있어요. 네. 부여 양송이와 괴산 표고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양송이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질문 하나 드리면 태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원도라는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이상을 반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너무 흥미로운 컨텐츠가 많아서요. 네, 하나 꼽기는 사실 어렵죠. 좀 현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활동 액티비티 쪽으로 조금 더 표를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충북 괴산을 역시 사람 논크리에이터가 45.8%를 차지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되게 생소한데, 근데 뭔가 그런 메타버스 속에서도 어떤 저희가 자꾸 보여드리고 싶은 농업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었어요. 이번 시간에 새 지역을 소개하는 이제 3명의 기획자분이 나오셔서 그 각각의 지역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마지막 그 지역 소개에 이어서 이제 관람객들 투표로 어떤 그 메타버스에서 만들 요소들을 결정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그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선정하는 그런 어떤 공공의 양식을 사용했다는 점은 이 공공성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매우 이제 유사하게 보여서 흥미로웠고요. 메타버스랑 예술이 만났을 때 이렇게도 구현될 수 있구나.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이제 소멸도시 이런 쪽 그 이슈를 가지고 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재개발이냐 아니면 재생이냐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그래도 그 각 지역에서 그걸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잘 섭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사실 굉장히 크게 만족하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아직도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술관에 가고 화이트 큐브 안에서만 이제 감상하는 뭐 그런 여전히 그런 관객성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참여를 통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품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뭐 종료될 때까지 끊임없이 상호 소통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과 관객 대중이요. 저희가 중간에서 매개를 하면서 이 양쪽의 사이드를 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고 뭔가 함께 이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희 어떻게 보면은 좀 미션이다, 소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